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지음, 남정우 옮김. 대한기독교 서회. 제10장 개인 도덕과 사회 도덕 사이의 갈등. 인간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분석은 사회의 필요와 민감한 양심의 명령 사이에 항구적이고 외견상으로 융화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간단하게 윤리학과 정치학 사이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인 초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초점은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필요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이상은 비이기성이다. 사회는 가장 민감한 도덕적 정신으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을 수 없는 자기주장, 저항, 강제력, 그리고 아마도 원한과 같은 수단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보다 우월한 어떤 것에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도덕적 입장은 상호 배타적인 것도 아니며 그 둘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입장이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앞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최고의 도덕적 통찰과 개인의 양심의 성취가 다 같이 사회생활에 적합하며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만일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그의 동료들의 필요와 이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장 완전한 정의는 수립될 수 없다. 어떠한 비합리적인 정의의 도구라도 그것이 도덕적 선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한 큰 위험 없이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정의가 오직 정의일 뿐이라면 그것은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것은 정의보다 높은 어떤 것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현실주의적인 지혜가 도덕적 성견자의 어리석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음이 되어버릴 것이다. 도덕적 성견자의 이상주의가 인간의 집단 생활의 현실과 교섭하고 교통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무익과 도덕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통찰과 정치적 통찰을 융합시킬 필요성과 가능성도 도덕의 두 가지 형태, 즉 내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안에 있는 어떤 화해할 수 없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단한 혼란을 조성하기는 하지만 인간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고찰하고 그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사심 없는 동기에서 행한 행위이다. 외부적인 관찰자는 이기성에서 선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인간 본성의 구조에서 이기주의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회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그것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행위의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이기성이 최고의 도덕의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한 행위의 주체만이 자기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그의 행위를 어느 정도로 부패시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사회는 비이기성보다는 오히려 정의를 그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이익의 자기 주장 없이 그리고 자기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자기 주장에 대한 제재 없이는 평등과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면 사회는 자기 주장과 제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내면적인 관점은 대개 종교에 의해서 개발되어 왔다. 그 이유는 종교가 가장 깊은 내면적 성찰에서 오며 자연스럽게 선한 동기를 선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한 동기를 사랑이나 의무라는 용어로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조점은 행동의 내면적 원천에 주어지는 것이다. 합리화된 형태의 종교는 대개 사랑보다 의무를 최고의 덕의 표현으로 선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충동에, 심지어는 이타적인 충동에까지도 도덕적인 탕월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모든 충동을 이성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이 그들 보기에 더 덕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점이 개인적 인간보다 집단적 인간의 행위를 볼 때, 그리고 정치 생활의 필요성을 다룰 때, 그것은 종교적 도덕과 가장 날카로운 대립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표현하자면 정치적 도덕은 종교적 도덕에 대하여 가장 타협할 수 없는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합리적 도덕은 대개 이 둘의 중간 위치를 고수한다. 때로는 그것은 사회의 요구보다 인간 정신의 내면적인 도덕적 필요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한다. 만일 그것이 후자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사심 없는 종교적 윤리보다 의무의 윤리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도덕에서의 합리주의는 일종의 공리주의로 기울어진다. 그것은 인간 행위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며 그 궁극적인 표준을 어떤 일반적인 성과 전체적인 사회적 조화에서 발견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그러한 충동들이 인간 본성에 자연스럽고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하면서 이타주의적인 충동은 물론 이기주의적인 충동을 모두 도덕적으로 승인한다. 그것은 오직 이기주의가 합리적으로 표현되기만을 요구한다. 그 주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이면서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말을 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과다를 피하고 중용을 지킨다면 이성은 이기주의적 충동과 이타주의적 충동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그 두 가지 충동을 모두 정당화한다. 자기 주장에 대한 사회적 정당화는 세이프츠버리 백작에게서 전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최고의 도덕이 자기 사랑과 자연적 사랑과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세이프츠버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홀히 하면서 위험에 둔감하다면 또는 자기 자신을 보존, 유지, 방위하기에 소용될 만큼의 어떤 종류의 열정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자연의 목적과 설계에 비추어 볼 때 약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도덕이 이타주의와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이기주의에 부여한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모두 중용의 법칙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준수한다면 모든 무반성적인 도덕 사상이 이타주의에 부여하는 자연스러운 도덕적 우위성과 타협하는 데에 반복해서 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버틀러 감독은 양심을 자애와 인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설정함으로써 그의 도덕적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심은 점진적으로 인애를 선호하게 되어 실제로는 양심이 인애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버틀러는 양심보다 높은 힘으로써 이성을 끌어들여 자애와 양심 사이의 조화를 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덕의 내면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을 조화시켜 보려는 공리주의적 시도는 불가피한 것이며 어느 한계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 및 정치적 도덕이 빠지기 쉬운 과도와 부조리와 위험들을 피한다.
그것은 이기주의적 충동들에 대하여 종교적 도덕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덕적 승인을 함으로써 그리고 정치 지향적인 도덕보다 더 철저하게 강제력, 갈등, 폭력을 반대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낸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과 사회적 이익 사이에 성급한 일치를 쉽게 가정하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사이의 그럴듯한 조화를 확립한다. 도덕에서의 대다수의 공리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버틀러 주교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다. 비록 인애와 자애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완전하게 일치하므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최대의 만족은 적당한 분량의 인애를 가지는 데에 달려 있고 자애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행위의 하나의 중요한 보증이 된다. 그러므로 도덕에서의 합리주의는 종교가 요구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에 대한 내면적 억제를 덜 요구하며 정치적 현실주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사회적 제재가 덜 필요하다고 믿는다. 자기 주장에 대한 종교의 내면적 억제의 위험성과 완전한 무욕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교적 노력의 위험성은 그러한 정책이 쉽게 병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자기 주장을 정리하고 허용함으로써 불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가치는 이타적 충동보다 언제나 강한 이기적 충동을 견제하는 데 있다. 만일 도덕적인 기획이 이기적 충동과 사회적 충동이 훌륭하게 균형 잡혀 있고 똑같이 정당화된다는 자기 만족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그 둘 사이의 최소한의 균형까지도 불가능하게 된다.